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녁 실전 사주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래요. 자식과의 갈등. 자식 사주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주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자녀 문제로 고민을 하셔서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특별한 경우라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사주의 미래를 함께 좀 유도를 해보도록 하죠. 젊은 남자분 사주인데 상담자는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자녀 문제로 걱정이 돼서 상담을 신청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자식과의 갈등이 되게 심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자식 사주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좀 어떻게 잘 될까요? 해결이 될까요? 라고 하는 모습이죠. 우리 함께 아들 사주를 좀 보도록 하죠. 사회궁에 있는 계수와 정화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축토의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면은 축토의 환경은 계수한테 유리할까요? 정화한테 유리할까요? 맞죠. 축토의 환경은 한마디로 계수의 나와바리예요. 축토가 계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축토가 계수를 내세운 거예요. 식신기운이 강대하면서 편관을 고립을 시켜버렸어. 식신 제살인데 압도적으로 식신이 강하면 이거를 명리학 용어에서 제살태과라고 해요. 제살을 좀 심하게 했다. 식신상관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라는 기운이죠. 관성은 규칙, 명예, 조직, 단체 이런 거죠. 그럼 이 사주는 내 맘대로 할 거야가 힘이 세요. 규칙 지켜서 규범을 지켜서 조직의 룰을 따르시오가 중요해요. 내 맘대로 할 거야. 여기다가 만약에 이 어설픈 편관이 그래도 규칙을 지켜야지 그러면 팍 누가 깨져요? 편관이 깨져요. 그래서 사주가 제살태과 형태 내 뜻대로 하겠다. 근데 제살태과가 일주까지도 신강하면 더욱 강해집니다. 이 사주 보죠. 일주가 간여지동이죠. 신유일주 위아래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한다면 한다. 이게 간여지동의 강력한 추진력, 자기 독립성, 주체성 이게 잘 활용하면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을 뚝심 있게 밀고 가는 사람인 거고 이게 만약에 어리석거나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아주 나쁜 놈이다.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전혀 안 듣는다.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죠.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이 말도 사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남들이 어리석고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 지혜롭고 현명하며 선한 사람이 뚝심과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집은 가장 아름다운 고집이고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고집이 세면 구제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고집의 인자인 이 간여지동 또는 월주나 일주에서 비견겁제의 근을 가지고 강력한 자기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그 고집 세다라는 것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더욱 좋게 만들고 나쁜 것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어리석은 것을 더욱 어리석게 만들고 현명한 것을 더욱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부스터 같은 장치다. 나쁜 놈은 더 나쁘게, 좋은 사람은 더 좋게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장치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제살태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주관이 강하죠.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그거를 못하게 규정, 법규, 계급을 들이대서 너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을 깨버립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직장 상사라고 해서, 그게 규칙이나 법이라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 들이대서 정화가 나를 극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이 계수가 가만히 있을까? 반발하겠죠. 이런 제살태과가 강한 사주가 내 자녀다. 내 자녀를 내가 훈육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내 자식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아이를 훈육을 해서 회초리를 때리든 뭘 하든 하려면 이제 부모가 이 짝이 나요. 부모가 정화짝이 나요. 어떻게 돼요? 정화를 박살을 내버릴 수 있어요. 자, 이 사주는 진짜 무적의 정화 킬러 사주예요. 왜 무적의 정화 킬러 사주일까?
우선 12운성으로 정화가 임묘지죠. 임묘지가 어떤 곳이죠? 정화 조심해야 되는 곳이에요. 마치 그 군인으로 치면 지금 지뢰밭에서 작전하는 중이에요. 지뢰밭에서 작전하면은 막 내 멋대로 뛰어다녀야 돼. 조심조심 이렇게 지뢰 찾아가면서 다녀야 돼. 이거는 정화가 축토 땅에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축토 땅에서 정화가 나대면 임묘된다예요. 근데 그냥 임묘되는 게 아니라 개수가 와서 탁 쳐서 집어넣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극인묘예요. 극인묘. 합인묘 있고 극인묘 있거든요. 합인묘는 좋아서 따라 들어가는 임묘되는 거고, 극인묘는 얻어맞고 임묘되는 거. 얻어맞고 임묘되는 거. 얻어맞고 묻혀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사주의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들의 문제 해결, 즉 편관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매우 탁월한 사주예요. 아주 능력 있는 해결사 구조입니다. 단점과 아쉬움이 있다면 이 사주가 평화로운 현대 시대의 평범한 중산층에 태어나게 되면 자칫 부모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진로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아이 사주가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청소년기 학창 시절에 자주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는데, 이 식신제살 중에서도 제살 태과 형태, 즉 식신의 능력이 과도하여 이 평관을 좀 과도하게 때려잡는 이런 구조의 사주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상대를 적으로 돌리고 나를 통제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은 물불 안 가리고 들이받습니다. 그게 선생이든 부모든 뭐 선배든 경찰이든 법이든 다 들이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기억나는 게 딱 식신제살의 제살태과 형태의 청소년이었는데, 거기는 집이 좀 잘 살아가지고 과외 선생님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을 들이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잘 못하니까 이제 집에서 또 학원에 가서도 학원 선생님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선생님 그걸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선생님이 이거 안 되겠군. 내가 선생님을 좀 손을 봐줘야 되겠어. 이런 식이 나오니까 이제 학원을 못 보내고 집에서 가정교사를 붙였는데, 가정교사가 한 2달 정도를 못 버티고 개인 가정교사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저 못 가르치겠습니다.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애가 자꾸 나랑 싸우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해결사의 구조는 검투사 같은 느낌입니다. 누군가 나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려는 어떤 걸로 적으로 규정을 하고 내가 그거를 해결하겠다 같은, 그래서 자칫하면은 선악 구조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적이라고 찍으면 그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정면 대결로 그 사람을 해치워 버리겠다, 그게 나의 정의다 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식신제살이 사회에 뛰어난 리더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아주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간혹 이렇게 한 몇십 명에 한 명 정도는 가끔 집에서 부모하고 충돌하거나 대립합니다. 보통 어떤 부모하고 충돌하거나 대립할까요? 부모가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고 옛날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해서 넌 아이니까 어른의 말을 들어야 돼, 부모가 하면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또한 부모의 사고의 폭이 넓지 않아서 아이는 이래야 돼 라는 어떤 틀을 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야, 너 지금 잘못된 거야 라고 아이의 어떤 자율성이나 독특한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가 이런 사주를 가진 자녀를 만나면 집에 우환이 생깁니다. 이거를 부모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식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명백히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겠죠. 제가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부모님이 처음에 저한테 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식이 정말 나쁜 아이네. 부모한테 욕을 하고, 그래서 부모와 형제들이 무서워서 집에 안 들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집안이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얘기를 계속 쭉 듣다 보니까 뭐야 이거, 부모가 문제가 더 많잖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감 잡았으면 이게 상황이 뭔지 알겠어요. 이거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맞아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아이가 부모한테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맞아요. 그 얘기를 맨날 하면서 아이가 울어요. 전체를 종합해서 내가 사건을 재구성해 보니까 아이가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아이가 지금 26인데 자기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방 공장에다가 자기가 재료를 다 구해가지고 가방 공장에서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인터넷 판매를 해서 가방을 팔아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 글을 써가지고 자기개발 강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올리면은 그걸로 수익금을 내서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워드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식으로 무슨 강의 프로그램 플랫폼에다가 그 각종 자기개발 서적들에 있는 내용들의 성공 사례들을 넣어서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성공학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천재예요. 그거 일반인들 못해요. 이 정도면 천재야. 그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천재야. 그거 시도할 수 있는 사람 100명에 1명 될까 말까 해. 이 정도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와, 우리 아들 천재구나. 우와, 우리 아들 대단하다. 이야, 우리 집안에 이런 능력자가 나타났다니. 우와, 너는 보통 아이와 다르구나. 이야, 역시 대단하다. 이거 꼭 송강호가 아들한테 우리 아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지금 이런, 와, 역시 우리 아들 훌륭해. 똑똑해. 이래야겠죠. 근데 부모님은 저한테 뭘 걱정하시냐면 아이가 큰일 났어요. 뭐 무슨 집단에 무슨 애들을 사람들을 가르친다 치고 무슨 이체적 책의 내용을 짜집기 하는데 얘 이러다가 저작권에 걸리면 어떡해요. 얘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요. 얘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무슨 그런 분에 안 맞는 짓을 하고 앉았어요. 아유 그런 거 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진짜 걱정돼요. 그래서 아니 아직 책을 내지도 않았는데 책이 저작권에 걸릴 거라는 걱정부터 하시다니 지금 이게 지금 아들을 뭘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가 무슨 가방이나 만들어서 팔고 아우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애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요. 비극이다. 이 집안에 비극이 생겼다. 집안에 천재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천재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관념의 틀 속에 아이를 가두어서 취직이나 해. 라고 하고 있는데 아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 분노했어. 누구보다도 자기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와 한 팀이 되어야지. 가족은 일지가 돼야 돼. 일지나 월지가 돼야 된다고. 나를 밀어주고 나와 한 몸이 돼주고 그래서 가족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가족이 이 역할을 한 거야. 화가 났어. 가족이 추구의 역할을 하든지 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와 한 몸, 나와 원팀 나를 지원해주고 내가 뭘 하자 그러면 그래 밀어줄게 너가 하는 거 밀어줄게 하는 개축이나 유금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마. 무슨 애가 그런 걸 하고 있어. 너 내 말 들어라 그러면은 부모를 뭐로 보겠어요? 이걸로 봐요.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돼요? 적으로 돌려요. 이사주가 일단 적으로 규정하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 없어요.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매우 애썼고 자신의 능력을 막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책도 쓰고 있다. 쇼핑몰에서 내가 가방도 팔고 있다. 막 이렇게 팔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부모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서 공무원 시험이나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 벌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공무원 하라 그러면은 제일 한심한 거예요. 이게 공무원 하라고 하면. 아니 물론 공무원도 훌륭한 직업인데 한데 그래서 이 아이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적으로 돌리는데 타도의 대상으로 본 거죠. 부모를 해결해버리겠다. 내가 부모를 바꿔버리겠다. 부모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적 존재로 봐버린 거죠. 이거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아이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응원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 사주의 정화의 포지션을 부모가 맡으면 안 되고 축토, 지원자, 개수, 내가 뭐 하면 같이 도와주는 사람. 유금은 뭐죠? 나와 한 팀으로, 한 가족으로 같이 움직여주는 사람. 함께 내 지지자,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같이 도와줄게 하는 거죠. 이 사주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아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부모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보니까 지금 부모님이 이 야망이 큰 능력 있는 아들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완전히 변죽을 올려버리니까 지금 아들이 화가 났다. 지금 뿔이 났다. 지금 부모한테 못되게 구는 이유는 지금 이 아들이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현실적인 방법은 이 사주가 간여지동으로 돼 있죠.
현재 부모 환경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더 삐뚤어질 수 있으니까 독립을 시키라. 한 집에 같이 있지 말고 이사주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챙겨줄 수 있는 돈을 챙겨줘서 아이가 독립 자립하여 스스로 이룰 수 있게 해주고 부모는 곁에서 좀 거리를 때우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우리 아이 잘한다 화이팅 난 우리 아들 믿는다 역시 우리 아들 능력 뛰어나구나 라는 얘기를 해주어라. 그럼 이사주는 성공할 수 있다 해요. 자, 이게 천간에 식신제살이 좀 과다하게 들어오면 근데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게 이제 삐뚤어짐이나 어긋남으로 이게 갈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순화시켜 줘야 돼. 어떻게 순화시켜 주면 좋을까? 천간에 목기운 들어와 주면 좋겠죠. 원래 이 사주의 의미가 뭐냐면요, 재주 부려서 유명해지겠다는 사주예요. 남들이 풀지 못하는 난제를 내가 해결하여, 근데 이 사주는 그 능력이 아주 출중해. 그래서 난제를 해결하여 유명해지겠다. 한마디로 내 재주와 능력을 펼쳐서 유명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에 재성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좌충우돌하고 삐뚤어지거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 에너지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 총질을 해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시급하게 이 사주는 천간에서 재성이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왜? 나의 재주가 식신생재, 재성을 만났죠. 재성이면 결과, 성과, 한마디로 돈을 번다는 소리죠. 결과, 성과물을 이루게 되면은 재생관,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서 돈 벌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돼. 안 그러면 계속 평관을 두들겨 패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부시고 다니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시주의 을미는 후반에 작동을 하죠. 이 재성 언제 작동할까 하냐면은 이 세 번째 미션인 신유가 발동해야 네 번째 미션인 을미로 옮겨가요. 이 세 번째 미션인 신유는 무슨 미션이죠? 가녀지동 미션이에요. 네 발로 일어서기, 독립 자립하기 미션입니다. 혼자서 다립 독립하면 그 다음 단계가 돈 버는 거예요. 이 사주는 인생 전반부에 축토 생각을 하다가 시행착오를 좀 거치고 나서 인생 후반부에 생각을 바꿔먹고 미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돈을 벌게 되는 사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재주를 금전재물로 활동하면 사회적 먼 곳에서 큰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같은 거죠. 부모님이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이 사주가 내년이 되면 드디어 재관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아드님 하고 있는 쇼핑 사업이나 교육 플랫폼 사업이 내년에 결실을 이루어서 돈을 좀 벌게 될 건데 아이가 돈을 좀 벌게 되면은 유순해질 겁니다. 제가 이 사주는 그래서 재관 기운 강해질 때 금전재물 기운이 들어오고 명예 지위 얻고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나이 30대 초반 정도가 되면 안정이 될 거다. 올해가 고비다. 가뜩이나 개수가 문제인데 개수가 장생받고 있는 개묘년이 와가지고 더더욱 개수가 게다가 또 지금 겁재대운이죠. 겁재가 금생수로 수기운을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특히 이런 지기 싫어하는 강한 자기주관을 가진 사주가 겁재대운을 만나게 되면요. 남하고 나를 비교해요. 끝이 없어. 남과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자신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지만 행복지수를 깎아먹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직 젊을 때 혈기 넘칠 때는 비교를 하게 된다. 이런 사주는 넓은 아량을 가진 부모가 내 자식은 이래야 돼 라는 틀을 깨고 이래도 내 자식이고 요래도 내 자식이고 요래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다. 설사 마음에 안 들고 공부를 내 맘대로 안 하고 진로를 내 맘대로 안 하더라도 자식을 수용하고 보듬해서 말 안 듣는 자식도 내 자식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 인정해 줘야 돼. 지금 아이가 삐뚤어진 이유가 자기를 전혀 인정해 주지 못하고 무시하는, 자기 딴에는 내가 되게 대단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가 자기를 너무 아래로 보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부모라는 작자들이 라고 이제 좀 화가 나서 분노가 지금 치민 거다. 그걸 가라앉혀야 된다. 올해는 좀 거리를 벌리고 부딪히지 마시라. 올해는 좋을 일 하나도 없죠. 분노가 폭발하는 내 맘대로 하는 운이니까 내년 내후년 되면 나아질 것이다. 일단은 독립시키시라. 좀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올해는 관계 개선하겠다고 가까이 붙으면 더 싸움 날 운이니까 조금 거리를 불려서 좀 잠잠해지면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사주는 보세요. 이 축토의 생각과 미토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금 축토의 생각 작동 중이죠. 나중에 미토의 생각을 작동하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들이받은 편관들에게 미안합니다. 부모님한테 미안합니다. 이 사주는 결국 인생 전반부에 축토 생각하다가 시행착오를 거칠 거고 결국 미토의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돈과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주가 될 것이다.
네.